네, 남강규 전 고려대 교수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여쭤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은 우크라이나에 예, 그러면 예. 수개월 내 원자폭탄 개발 가능하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는데요. 예, 예, 예. 예, 지금 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뭐, 군사 분야 싱크탱크, 네, 뭐, 군 전환 군축 연구센터에서 네, 국방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네, 당장 한 뭐 몇 개월 안으로, 6개월 안으로, 네, 적어도 1945년도 당시 이제 미국이 일본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투하했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 내 핵무기는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우크라이나는 원래 그 핵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련 시절에. 예.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 시절 때 소연방 국가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소련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음. 전략 핵을 많이 배치를 했었죠. 네. 그래서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는데 네.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소련의 핵탄두가 한 1,730기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많이 있었네. 예. 어마어마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소련 거였기 때문에 소련 거였어요. 예. 장소만 이제 우크라이나 장소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96년도에 이제 그 비핵화 해가지고 이제 다 철폐했죠. 네. 예, 예.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노하우라든가 거기 그렇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찌 보기도 구소련 때 예. 가장 많은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배출돼 있었기 때문에 예.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뭐 그런 핵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지금 우크라이나에 원전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뭐 아직 가동 중인 원자로가 9기가 된다고 하니까 네. 충분히 하셨죠. 여기서 지금 뭐 플루토늄을 추출하시는 것도 한 7톤 정도 네. 추출하셨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조그만 전술 핵무기 같은 경우는 어. 뭐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젤렌스키가 네. 푸틴과의 그 협상에 네. 지금 잘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뭐 자기가 집권하면은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 그 말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탑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푸틴은 좋지만 영토를 이미 조금 뺏긴 젤렌스키로 봐서는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협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가지고는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네. 보고서를 공개한 거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일종의 좀 공갈 협박 아. 외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한 거 손 떼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단기간에 핵을 개발해가지고 핵무기로 대응해야 되겠다. 또 그럴 만한 기술력과 그걸 확보하고 있다. 그걸 얘기한 거니까 이건 이제 트럼프 들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우리로 치면 이제 일종의 외교적으로 보게 되면 공갈 협박 외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걸 보니까 과거 6.25 전쟁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전법을 썼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미군 포로들 전쟁 포로들. 강공 포로들. 이제 예. 미국이 이제 그 당시 중공 예. 하고 협의해가지고 휴전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휴전하면 안 된다. 예. 우리 피해를 입고 했는데 그거 휴전하려면은 미국이 확실하게 안전 보장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요구했던 게 군사 동맹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그때 방공포로 석방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일종의 미국에 대한 쿠데타였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중공군이나 북한군은 연합군이 다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유엔군이 그러면 그 유엔이 미국이니까 그걸 이제 일종의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독단적으로 네. 자유를 희망하는 포로를 석방시켜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미국에 대든 거죠. 예. 뭐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 너무 이제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한때는 이제 뭐 그 비밀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세운 적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하여간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이 관철돼 가지고 예. 결국은 군사 동맹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는 수준으로서 이제 휴전으로 그런 조건으로 휴전에 미국도 들어갔죠. 결국 응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젤렌스키가 말하자면 이런 공갈 협박으로 노리는 건 뭘까요? 그건 당연히 이제 미국이 손 떼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 그래도 손 떼겠다면. 손 떼겠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네. 워낙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겠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 또 푸틴하고도 통화를 했죠. 네.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혹시 이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트럼프하고 푸틴 사이에 어떤 협약이 오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종전 얘기가 오간다 그러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국면으로 미국이 중재한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우크라이나의 이익이 보장된 상황에서만이 응하겠다. 뭐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젤렌스키가 이 정도면 응할 수 있다 하는 카드가 뭐 트럼프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전에 비해서는 약간 태도가 변화된 게 네. 현재 상황에서 뭐 보도 뉴스 나오면 현재 상황에서 일단 휴전을 1차 조건을 한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그 우크라이나가 전에 상황보다는 조금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지금 자국 영토가 러시아에게 손실이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다 또 우크라이나 내에 그때 뭐 자치공화국 선포한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는 현상 조건 하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뭐 종전 휴전 협정에 또 응하기 어렵죠. 어렵다. 뭐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일종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게 트럼프에게 지금 그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젤렌스키까지도 어떤 납득을 좀 시킬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젤렌스키는 만족을 할까요? 글쎄요. 지금 봐가지고 일단은 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휴전한다 그러면 이제 자국의 영토에 들어온 외국군이 철수해야 된다. 그런 예. 조건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는 걸 전제로 하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자치령 2개가 있잖아요. 자치공화국 수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마 예를 들어서 협상에 간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죠. 예.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 본래 영토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으로 계속돼야 된다. 아니다. 그 자치공화국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별도의 공화국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아마 그 조율되기 힘들 거예요. 예. 아마 예를 들어서 협상 국면에 간다면 그 2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예. 거기서 과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입장을 미국 트럼프가 조율시킬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되겠죠. 네, 미국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네. 러시아가 일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과연 트럼프가 포기하면서까지 협상에 응하겠냐 했을 때는 그때는 뭐 푸틴도 예. 그런 협상을 응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자신 있게 뭐 해결하겠다고 했지만은 실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은 쉽지 않네요. 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새로 구성되는 뭐 국방부, 국무부, 국무성, 또 뭐 외교, 안보, 전략팀들, NSC 이런 팀들의 또 전문가들의 또 조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아무리 뭐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자기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또 그런 조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근데 일단은 예. 우크라이나가 불안하니까 네. 핵카드를 내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글쎄 말이에요. 또 무슨 이게 협박을 해서라도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는 그런 협박이 되겠죠. 우리 이제 미국 손 뗀다 하는 협박하고 푸틴한테는 이거 내가 하는 거 너가 조금 양보하는 거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니네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양쪽에다 협박하는 뭐 방법도 있을 텐데. 트럼프가 그 협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협박이잖아요. 예, 협박이죠. 예. 미국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어떤 그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 응하면 응하고 아니면 너 각오해라.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트럼프가 과거에 사업가일 때도 그런 협상을 해가지고 성공을 이끈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완전 지원 끊어버리니까 너 알아서 네 방해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협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또 트럼프 스타일이니까. 푸틴한테는 어떤 협박을 하겠습니까? 푸틴에게도 지금 일단은 현상에서 종결을 하다고 일단은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했는데 또 푸틴도 한성격하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기가 뭐 아무 성과 없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뭐 종전으로 가기는 좀 어렵죠. 예. 네, 사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뭐 지금 드러나는 어떤 보도 가지고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고 예.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 또 양쪽의 뭐 국가 이익이나 군사 전략적인 부분까지 이건 또 아주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취임된다고 해가지고 단기간에 이게 또 끝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일단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핵카드까지 꺼내들었기 때문에 예. 만만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국가의 어떤 운명이 달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트럼프에게 이렇게 또 뭐 좀 나름대로 공세적으로 일종의 협박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가는 입장이죠. 예. 근데 우리 그때 6.25 전쟁 때도 마지막에 고지전에서 희생이 컸거든요. 아, 맞아요. 자, 이렇게 트럼프가 섣불리 막 그 종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마지막 그 한 뼘이라도 차지하려는 고지전에서 희생이 지금 앞으로 더 커질 텐데 그렇죠. 여기에 북한군이 지금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 정식 취임은 내년 1월 20일경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두 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면 치열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네. 6.25 전쟁 때도 그랬죠. 실제 전쟁에서 입은 피해보다 마지막에 휴전 협상 앞두고 휴전선 근처 고지 전쟁하면서 입은 피해가 더 커요. 그때 그렇죠. 더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네. 한국군, 미군들을 뭐 또 저 중공군들, 북한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이 더 격화될 수가 있죠. 예. 거기다 지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군이 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푸틴이 트럼프가 네. 뭐 일단은 뭐 결기 있게 빨리 끝내겠다고 하겠지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격화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확대시킬 수도 있죠. 예. 마지막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우리가 또 예상할 수가 있죠. 아, 자, 그럴 때 이제 북한군이 희생이 이제 그렇죠. 커질 텐데. 지금도 사실 네. 제가 봐서 지금 북한 군인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고요. 일단은 예. 우리가 뭐 북한에 무슨 폭풍 군단이니 뭐 하지만 사실은 이제 뻥이 많아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북한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게 공급이 잘 안 되고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름이 없는데 예. 아무리 뭐 그 허장상세가 많거든요. 예. 거기다 지금 이제 간 애들은 북한 애들이 어린 청년들이잖아요. 네. 그 체격에서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갖다 세우면은 그 더구나 요즘은 이제 주로 뭐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옛날처럼 전통식 재래식 전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 북한군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전투조에서 피해만 입을 가능성이 많죠. 그것도 그렇게 대량 되면 피해가 나오면 그렇죠. 사상자가 많이 나오면은 네. 그건 북한 내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야. 북한도 아무리 뭐 억압된 사회라고 하지만 거기도 요즘은 자녀들이 많이 낳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저출산이죠. 북한도 과거에 비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자기 아들들이 가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억압적인 북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예. 민심이 흔들릴 수가 있죠. 아. 예, 거기다 지금 뭐 숫자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벌써 10,000명 단위도 벌써 파견돼 있고 추가적으로 또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의외로 북한에게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갈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네. 아, 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푸틴도 곤란하고 젤렌스키도 그렇죠. 곤란하고 김정은도 곤란해지고. 김정은도 곤란해지고 그래서 저는 왜 트럼프도 곤란해지고. 예. 예, 트럼프도 그러니까 다 곤란해지는 상황. 자칫하면 이게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혹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지. 전쟁을 끝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벌써 핵 위협까지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북한도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북한군을 그렇게 대량 파견한 거는 물론 이제 러시아로부터 핵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한 것도 있죠. 러시아로부터 또 푸틴이 그런 것도 약속했고 평양도 방문했고 말이죠. 예. 그런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김정은 통치 자금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돈이 없으니까 얘네들 보내가지고 그 돈이라 가지고 참전 비용 그거라 가지고 지금 뭡니까 통치 비용을 유지하겠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김정은도 상당히 급하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중국과의 교육도 끊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치 자금도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계속 김정은 체제 유지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낸 그런 측면도 강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야, 또 하나, 예, 지금 말씀하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일단은 전쟁이 두 국가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서방 국가는 지원해주는 상황 정도인데 네, 지금 북한이 개입해가지고 형식상으로는 국제전이 됐어요. 네, 그렇잖아요. 세계 국가가 지금 그렇죠. 교전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되면 이게 연쇄 반응을 또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나토가 또 개입할 수도 그렇죠. 있죠. 예. 나토도 지금 북한군 개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찌 보게 되면은 이게 차라리 그냥 어찌 보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두 국가 사이에 네, 젤렌스키나 푸틴 사이의 문제로 남겨놓았을 때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여기서 트럼프가 개입해가지고 그게 뭐 좋은 방향으로 가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힘을 총 가동해가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뭐 협박해서라도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네,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높다. 예, 변수가 많다. 예, 또 실제 당사자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가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예, 아무리 트럼프가 중재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상당히 더 어려운 문제로 갈 수도 있죠. 그러게요. 잘못하다가는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 그렇죠. 모두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해결은 안 되고 뭐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3차 대전까지는 갈 수 있겠나요? 그것도 근데 뭐 지금 사실 예, 국제 분위기가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세계 대전이 터진다고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되고 있고 북한이 개입했죠. 네, 지금 중동 사태가 이스라엘이 하마스 테러 조직에 대한 응징으로 갔는데 지금 이란까지 해가지고 확전됐죠. 네, 그러다 지금 무엇보다도 미국이 지금 저 바이든 정부에서 사실상 현상 유지만 했지 예, 현상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 미국이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쉽게 말해서 세계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중심 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은 무정부적인 그런 상황이 속에서 각 국가들이 지금 어찌 보면 각자 도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더 확산되어져 가지고 세계 대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우리 그런 상황 막아야 되겠지만. 막아야죠. 하여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여기서 참 윤석열 대통령도 머리가 아프겠네요. 머리가 아프죠. 네, 그때 보면 제가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네, 일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한미일 협력이 복구됐잖아요. 네, 이걸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이 한미일 그렇죠. 힘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한미일, 제가 봤을 때 예, 한미일이 예를 들어서 군사안보조를 협력하게 되면 실질적인 힘은 나토보다 더 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나토도 지금 거의 뭐 대부분 다 미국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리가 한미 동맹에다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과 협력이 복구되었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미일 협력이 제대로 가동되면 이거 상당한 힘이거든요. 예, 또 지금 중국 시진핑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네, 한국, 미국, 일본이 예, 공동 전선을 물론 이제 북한 문제가 핵심이지만 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한미일 협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힘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중국은 벅차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그 트럼프가 재당선되는 바람에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죠. 예, 1차 때 시진핑 때 맞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상당히 지금 어쩌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예,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된다 그러면은 이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지켜. 그러다 보면은 네, 중국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지금 중국도 사실 북한, 러시아하고 저렇게 군사까지 가는 거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뀔 여지도 있죠. 그렇겠네요. 네, 예. 예의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남강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 이제 뉴스로만 나오는 거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종식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물 밑에서 기자들 알게 하겠습니까? 협상을 해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 안테나를 고추 세우고 잘 우리 대통령실에서 잘 대처를 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한미일 하여튼 이건 굳건히 해는 게 이런 상황이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이게 버팀목이 되니까요. 네, 나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